검을 다루려면 자루를 쥐어야 한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리한 칼날을 손에 쥐면 손이 베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 상식을 깨트리는 영상물과 게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폼 잡으려고 칼날을 잡냐? 그건 아닙니다. 역사적인 검술에서 쓰는 실전 기술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기술을 쓸까? 기술을 쓰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협력기구이자 세계무술연맹한테 인증받은 국제서양검술협회죠. 아르마 한국 지부의 시연 영상도 함께 보시죠. 먼저 손으로 칼날을 잡는 자세들을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위버 그라이펜, 한 손으로 검 뿌리를 쥐는 자세입니다. 둘째는 하프 소딩, 한 손으로 칼날을 쥐는 자세입니다. 셋째는 모트실락, 아예 검을 거꾸로 쥐는 자세입니다. 이 중에서 위버 그라이펜과 모트실락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프 소딩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하프 소딩은 대체 언제 쓸까요? 첫째로 갑옷을 입은 상대와 싸울 때, 특히 플레이트 아머한테는 배기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베어봤자 튕겨날 뿐이죠. 안 돼요. 그렇죠. 한번 잡아서 썰어도 볼까요? 갑옷을?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철과 철끼리 부딪히는데 이게 뭐 부서지거나 할 리는 없죠. 당연히. 이런 상대한테는 갑옷 사이를 정확하고 강하게 찌를 수 있는 하프 소딩을 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잠깐! 역사 속의 사파를 보면요, 갑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하프 소딩을 씁니다. 어째서일까요? 다 쓸모가 있어서 그렇겠죠. 하프 소딩을 쓰면 상대 칼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설령 자기보다 체급이 더 큰 상대라도, 힘이 더 센 상대라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고요? 그건 바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뢰의 원리에 따르면요, 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지점을 잡을수록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삽으로 흙을 뜰 때를 생각해 볼까요? 끝부분을 양손으로 모아서 줄 때보다 적당히 간격을 두고 잡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죠. 검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손 모두 칼자루를 쥐면 축에서 아주 가까운 지점에 힘을 주지만요, 하프 소딩으로 전환하게 되면 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지점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여담으로 아주 넓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잡아도 상대를 밀어낼 수 있고요. 검 뿌리를 감싸주는 위버 그라이펜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멀 그립에 비해 주먹 하나만큼만 길게 잡아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용도는 반격기입니다. 보통은 칼자루를 쥔 자세, 그러니까 노멀 그립으로 반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프 소딩으로 반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상대 칼을 밀어내면서 카운터를 날리는 게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자면 하프 소딩으로 공격을 받아낸 뒤 칼끝으로 찌르거나 펌월로 찍는 동작이 있고요. 크로스가드나 칼자루로 상대 팔을 휘감아서 제압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용도, 일부 잡기 기술을 뿌리칠 때 씁니다. 검으로 싸우다 보면 상대와 아주 가깝게 붙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온갖 잡기 기술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소드 레슬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제대로 걸리면 꼼짝없이 제압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몇몇 소드 레슬링은 하프 소딩으로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되잡아서 반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프소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갑옷을 입은 상대한테 효과적인 기술인 건 맞는데요. 갑옷을 입은 상대한테만 쓰는 기술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프소딩은 상대 칼을 강하게 밀어내야 하는 상황, 카운터를 날려야 하는 상황, 소드 레슬링을 뿌리쳐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평복 차림으로 싸울 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아닙니다. 다음 영상을 봐볼까요? 보시다시피 가죽 장갑만 껴도 됩니다. 애당초 건틀릿이라고 100% 쇠로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밑바닥이 가죽으로 된 유물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맨손으로 하프소딩을 시연하는 역사적인 사파도 있습니다. 건틀릿을 껴야만 가능한 기술이었다면 이런 사파는 그려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진검으로 실험한 영상을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맨손으로 하프소딩을 시도해도 안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가 안 나오는 수준으로 살짝 긁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면 그럼 써야겠죠? 다만 충분히 연습해야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현실의 검은 광선검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속을 걸어서 휘두르거나 아니면 꾹 눌러서 썰어줘야 물체가 잘리지, 갖다 대기만 해서는 절대 물체가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잡아주면 안 다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쥐는 요령도 있는데요. 칼날을 위아래로 움켜쥐지 말고 칼의 옆면을 압박해서 움켜쥐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잘려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우리가 사이에서. 사이 비스듬하게 잡듯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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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부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롱소드는 검 끝에 가까운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검 뿌리에 가까운 날은 무디게 세웠습니다. 검 뿌리에 가까운 날은 상대의 무기와 빈번하게 엮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검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검이 구조가 이렇다 보니 칼날을 쥔 채로 공격해도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현대 도검업체가 만든 롱소드 중에는 검 끝부터 뿌리까지 날카롭게 세운 제품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턱대고 흉내 내시면 안 돼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노멀 그립에 비해서 리치가 짧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이 앞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프 소딩을 쓰면 어이없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필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접근했을 때 하프 소딩을 쓰거나 상대가 치고 들어올 때를 잘 노려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한손검인 메서러도 하프 소딩을 쓰기 때문에요. 역사적 매뉴얼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 고류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이든 서양이든 머리 하나, 팔 둘 달린 인간을 상대하려고 검술을 연구했으니까요. 비슷한 기술이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다만 게임이나 영상 매체에서는 캐릭터마다 개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하프 소딩을 서양식 양손검 모션으로 수입할 확률이 높죠. 어디까지나 게임적 효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만 골라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칼날을 쥐고 공격하는 동작은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기술이다. 지뢰의 원리로 상대를 강하게 밀어낼 수 있어서 평복 검술에서도 쓴다. 쇠 장갑이 있어야만 가능한 기술 아니다. 맨손으로 직접 해봤는데 안 다쳤다. 롱소드만의 기술도 아니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필살기가 아닌 유용한 기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하프소딩에 대한 궁금증과 유혹이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